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뜨거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현안이 있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민주당이 예고하고 있는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과방위 소속인데요. 먼저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청문회 끝났죠? 예, 어제 거의 자정까지 네. 청문회를 했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결과는 적임자라고 평가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인사검증의 7대 기준에 해당되는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라든지 위장전입, 논문 표절, 병력 개피, 음주운전, 성범죄 이런 게 없이 도덕적으로도 큰 언결이 없고 그리고 문화일보 중심으로 정통 언론인으로서 30 이상 하면서 나름대로는 신뢰성, 공정성, 균형성 면에서 좀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간혹 클럽의 회장으로서 어떤 그런 리더십도 있고 노조위원장으로서 그런 소통 능력도 있는 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몇 가지 좀 나눠서 좀 그 질문 드릴게요, 의원님. 첫째, 네. 지금 그 야당이나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은 어떻게 평가를 하신 겁니까? 네, 본인이 이제 그 청문회에서도 밝혔지만 휴직 기간 중에 이제 외국계 기업에 이제 고문으로 이제 그 근무했던 것이 이제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탁금지법의 위반 사항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현재 유사 사례도 많고 본인도 이 회사에 고문을 가기 전에 건의기에 전화 구두로 이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다 그런 어떤 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서류를 내라 이렇게 이제 야당이 요구했는데 본인이 내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의 친분,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방송의 독립성인데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가 영향을 미칠 소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통령과 큰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법조 출입을 할 때 네. 대통령과 안 정도인데 이 정도 친분을 가지고 KBS 사장으로서도 공정성의 어떤 그런 시비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그 박민 후보자가 상당히 리더십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그 하나의 근거로 노조위원장을 지낸 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요. 리더십 제가 근거했던 거는 관훈 클럽. 그러니까 아무튼 노조위원장도 여기만 걸 강조를 하셨는데. 예.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KBS나 MBC는 민노총에서 장악된 방송이라고 계속 지적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그럼 이건 좀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KBS가 노조에 장악됐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KBS 노조가 4가지 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민주노총 산하의 이제 노조가 가장 규모가 크긴 큽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KBS 이제 인사가 전임 김희철 사장 또 그 전에 이제 양승동 사장을 비롯해서 사장 2분 그리고 보도국장 3사람 그리고 주요 보직자 국장들이 모두 다 민노총 산하 노조 소속 원이었습니다. 원대 거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KBS 내 이거는 그 공정한 인사가 아닌 이거는 어떤 노조의 어떤 같이 근무를 했던 인사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질문 드렸던 취지는 그 박민 후보자가 문화일보 노조위원장 할 때 문화일보 노조는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에 가입돼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민노총 노조 출신들만 그렇게 경영진을 구성을 하면서 거기에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노조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건 그러니까 아니죠. 민노총 출신이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독점하는 게 문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박민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그 여당 청문위원들에게 인사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만나셨습니까, 의원님? 저는 다른 데 있어서 만나지 못했지만 단순하게 인사를 하러 국회를 방문했었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야당 쪽에서 이걸 좀 문제 삼는 것 같은데 큰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 그게 뭐 인사를 한 것 자체가 뭐 문제의 대상이 될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그 청문위원들의 청문 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야당은 지적한 거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면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글쎄, 사실 국회 분위기가 좋으면 당연히 저는 이 정도는 당연히 청문 보고서를 합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 그 청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도덕성 시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는 분도 사실 없는데 네.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상으로 합의 채택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예고를 했고 물론 최종적으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뭐 이미 예고가 된 거나 진배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어떤 민주당의 행동들이 굉장히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 잘 아신 것처럼 탄핵이라든지 해임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헌법상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긴 하지만 이게 아주 극단적인 사항일 때 국회가 발의할 수 있는 그리고 발의해야 되는 권한인데 지금 민주당은 너무 이런 어떤 사항들을 좀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 탄핵을 했고 또 뭐 검사라든지 우리 사상 최초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해임 건의를 지금 발의를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해임 건의라든지 탄핵 중독증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과연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동관 지금 방통위원장이라든지 또 뭐 지금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의 여건이 직무 수행 시에 헌법과 법률의 어떤 중대한 위반이라는 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 소추를 하고 행건의를 하고 이런 것은 다분히 정치적 공세이고 그리고 정권에 부담을 주는 거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만약 탄핵 소추를 한다면은 이거는 내년 총선에서도 저는 분명히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 한번 제가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서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네.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만 탄핵 대상이 되는데 민주당은 그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 지적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방통위가 공영방송 2사 해임에 적용했던 것에 만약에 그 대입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방통 KBS 이사 해임. 네. 그리고 박문진 이사 해임.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이사들이라든지 고대영 사장을 해임한 거하고 지금에 있던 해임한 거는 명백히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신 것처럼 고대영 사장이라든지 또 KBS 이사를 해임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까지도 그 해임 처분이 잘못됐다고 이미 법원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김현철 사장 해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지금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가지고 탄핵 소추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박문진 이사 2명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잖아요, 법원이. 가처분 입장을 받아들이는 지금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네. 그런 어떤 행정적인 그런 어떤 사항을 그 임명권을 갖고 있는 행정관청이 했는데 그것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실 영역으로 들어가서요. 만약에 네.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키면 그 순간에 이제 업무가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방통위원이 한 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그 비어 있는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 그 임명이 되는 겁니까? 바로 민주당이 노리는 점이 그 지점인데 네. 그래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원회의 이런 어떤 기능을 사실상 부담을 주고 굉장히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방해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에서 네.
또 어제 최민희 방통위원도 지금 사퇴를 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남은 분은 그 이상임 방통위 그 부위원장밖에 지금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예, 사실상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멈출 수밖에 없다. 특히 방통위원장이 또 공석이 되면 상당히 좀 방통위가 해야 될 일들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민희 내정자라고 그냥 할게요. 내정자가 어제 사퇴 선언을 했는데 네. 몇 달째 지금 임명을 안 한 건 불가피했다고 지금 그렇게 뭔가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최민희 그 내정자는 이게 상당히 많이 반발을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본인이 방송장악 희생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최민희 내정자처럼 그렇게 좀 전투력이 있는 분이 본인 스스로 방송장악 희생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싸워야지 왜 사퇴합니까? 저는 본인 스스로도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최민희 상근 위원회 내정자의 지금 이제 그동안 계속되는 것은 본인이 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의장을 한 그 경력 때문에 지금 법제처에 지금 이제 그 유권 해석을 지금 받는 중입니다. 의원님, 근데 중에 바로 제가 질문 드린 취지가 법제처 유권에서 이렇게 몇 달째 걸릴 사안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드린 질문. 저도 좀 그 지점이 조금 아쉬운데 빨리 이게 가타부터 좀 결론을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좀 이게 좀 너무 오래 끄니까 자꾸 지금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사안에 본인이 사퇴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와 맞물려서 상당히 정권에 좀 부담을 주기 위한 그런 지금 조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조승래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박민 후보자에 대한 평가부터 좀 해주십시오. 적임자입니까? 부적격자입니까? 예, 한마디로 함량 미달이고요. 네. 일단 그 후보자 추천 과정도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KBS 사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어제 인사청문회를 쭉 거쳐보니까 한마디로 부적격자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오죽하면 사실 위원들이 보통 그 청문회 자리에서 당장 사퇴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별로 하질 않거든요. 근데 어제는 거의 저 민주당 한 11명의 그 청문위원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 정도면 사퇴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KBS를 위해서도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당장 사퇴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할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추천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십니까? 예, 그 KBS 이사회가 이제 KBS 사장을 이제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KBS 이사회가 의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1차 투표를 해서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10월 4일 얘기입니다. 결선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민 후보자를 포함해서 이제 3명의 후보가 올라와서 1차 투표를 했는데 과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결선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선 투표를 돌연 연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KBS 이사 한 명이 사퇴를 하고 후보자 한 명이 사퇴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박민 후보자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과정들을 KBS 이사회 스스로가 정했던 사장 후보자 추천 규칙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매우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겁니다. 절차상 흠결이 그 점이 있다. 예. 조금 전에 홍석준 의원은 도덕적으로 매우 깨끗하다라고 평가를 하던데요. 예. 그 세금 체납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건 뭐 큰 체납은 아닙니다만 재산세라든지 사소한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살면서 재산세가 고지가 되면 그걸 납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체납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 그 일본계 회사에 자문을 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매우 강하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뭐 사흘간 현장 조사를 했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 조금 전에 홍석준 의원은 권익위의 어떤 그 해석을 요청했는데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럼요. 그건 그 이제 박민 후보자가 그 권익위의 전화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제가 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 권익위한테 다시 확인을 해봤죠. 이런 내용으로 그 유권 해석을 내려준 적이 있는 거냐. 서면으로 혹은 구두로 뭐 대면을 통해 어떤 형식과 방법이 있는지 간에 네. 그런 적이 없다라고 그래요. 아, 그럼 공식적인 유권 해석이 나온 적이 없다는 아니 말씀이십니까? 그럼요. 공식적인 유권 해석이 없죠. 그러니까 민원 전화하듯이 전화를 해가지고 예. 통화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답변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현직 언론사의 논설위원으로서 그 일본계 회사에 자문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라고 이렇게 정확히 질문을 했는지 아니면 뭐 다르게 질문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식적인 유권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 그 박민 후보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 조항을 강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뭐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언론 노조 등에서 이 박민 후보자에 대해서 권익위에 이제 고발을 한 상태거든요. 네. 제소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장 조사까지 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는 혹시 얘기는 좀 들으셨어요? 그거는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처음에는 대외 활동을 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냈다가 나중에 좀 지나서 한 달 뒤에 다시 휴직계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과정 속에서 좀 석연치 않은 한 달간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권익위로부터 유권 해석을 받았다라는 것이 문서로 정확히 받은 것이 아니라 실체를 알 수 없는 구두 전화 상담을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럼 그거는 임명장 수여 전에 권익위 그 해석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문보고서 문제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이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입장이시고. 그렇습니다.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들리는 얘기로는 뭐 매우 친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본인은 뭐 부인을 하더라고요. 네. 뭐 안면은 있지만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그 KBS 사장 김인철 사장을 해임한 이후에 새로운 사장을 선임을 할 때 그때부터 박민 후보자가 KBS 사장이 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네. 왜 그런 소문이 파다했을까? 그거는 여권 핵심부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여권 핵심부라면 누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적격자로 결론을 내린 겁니까 민주당은? 예, 그렇습니다.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은요? 그거는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문위원들이 청문회 과정 속에서 다 자진 사퇴를 권고할 정도기 때문에 그 뭐 정치적인 편향성, 뭐 대통령하고 친분 이런 문제도 매우 중대한 결격 사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린 이분은 KBS는 그 뉴스만 보도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어찌 보면 미디어 그룹인데 이런 미디어 그룹을 이끌 만한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문제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제 당의 입장을 정한다고 하는데 보도에 따르면 그 전에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정리가 됐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상임위 활동 그리고 국정감사 그리고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임명된 이후에 그 이동관 위원장의 여러 가지 그 불법적이고 또 위법적인 행태들 이런 것들을 쭉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특히 이제 국정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공감대를 만들었다. 이거는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탄핵 소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이제 탄핵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가 들어서면서 어떤 행태가 벌어지고 있냐면 가짜뉴스 대책이라는 이유로 해서 방송사에 대한 언론 검열 그리고 방심위를 통해서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이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매우 심각한 저희들은 법률 위반으로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지금 방통위가 2인 체계로 대통령 임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운영의 그 불법성도 있을 뿐더러 2인 체계로 운영했던 여러 가지 KBS 이사 또 사장 선임 과정 또 박문진 이사장과 이사 해임과 그 가처분 신청 인용 등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방문진법이나 방송법 위반 소지들이 매우 농후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그게 통신 업무와 관련해서도 본인은 사후 규제 기관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통신사에게 요금 체계 인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월권적 행위들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저희들이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홍석준 의원은 지금 방통위가 2인 체제인데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방통위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그동안 최민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던 것은 수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간을 끌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 얘기 뭐냐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방통위의 위상과 역할을 포기한 것은 대통령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2인 체제 문제가 심각하다면 2인 체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절제를 하는 행위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2인 2인 체계나 1인 체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의 위법한 행위가 확인되면 저희들은 국회는 저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내정자가 어제 사퇴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 전에 당하고 상의를 한 겁니까? 상의라기보다는 그 전날 뭐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내일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심이 확고하니까 제가 뭐 말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네. 저야 그냥 뭐 알겠습니다 했고 아마 당 지도부 원내대표에게도 아마 통보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상의라기보다는 통보? 네, 당신의 결심을 이제 그 전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했고요. 예. 아무튼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그 TO가 세 자리가 비어 있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방통위원들을 언제 그러면 언제 임명을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김현 위원 후임으로 이제 최민희 추천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보냈는데 김현 위원이 전 다른 분이죠. 예, 보냈는데 예. 7달이 넘도록 임명을 하지 않아서 법제처 유권 해석을 기다렸다라는 것인데 누가 봐도 이거 시간 끌기였거든요. 네. 왜 시간 끌기를 했을까? 이제 그 질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자 시간을 끌다가 최근에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아주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최민희 씨와 나머지 국회 추천목 2명, 3명을 패키지로 하자. 예, 한꺼번에. 예, 그렇죠. 예. 그거는 부적격한 그 위원을 한 명을 추천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 지도부가 그렇게 상의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그게 대통령이냐 물어봤더니 대통령은 아니고 그럼 여당 지도부냐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통위원장은 국회 추천 목세 위원에 대해서 당정 협의를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는 방통위원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이것도 탄핵 사유가 되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이었습니다.